불법 특혜 의혹이 무성했던 대구 패션센터 예식장 영업과 관련해 대구시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가 있었다는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대구시가 메디시티라며 의료관광에 힘을 쏟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들을 소개하는 순서, 오늘은 성주군과 고령군에서 군수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인물들을 알아봅니다. 전국 최대의 과일 주산지인 경상북도가 농가들이 생산에만 전념하도록 전국형 산지 유통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불법 특혜 의혹이 무성했던 한국 패션센터 예식장 영업과 관련해 대구시를 상대로 한 전방위 로비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수사 대상에 대구시 고위 공무원들도 포함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도성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패션쇼 등 공연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구 패션센터 공연장은 지난 2012년까지 특정 업체의 예식장으로 활용됐습니다. 운영을 맡았던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지난 2005년부터 7년 동안 대여를 해주며 온갖 특혜 의혹이 일었습니다. 대구시가 불법으로 규정하고도 계약이 계속된 배경에 대해 예식업자가 MBC 취재진에 폭로를 했습니다. 예식업자 A씨는 모두 1억 4,600만 원을 패션산업연구원 전 이사장인 B씨에게 전달했다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4,600만 원은 생각, 이런 자기가 숙소. 1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이상한 게 있거든요. 한 3, 4개월 동안.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지난 2008년 대구시 의회와 패션조합이 공연장의 예식장 활용이 조례에 어긋난다며 압박하던 시기였습니다. 돈을 받은 패션산업연구원 전 이사장이 대구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을 것이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술도 맛이 되고, 가스물이 되고, 로비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때는 사업체 들어오고 시장이라든가, 국장이라든가, 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만나가 전화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돈을 받아 로비를 한 당사자로 지목된 B씨는 검찰 조사가 예정된 가운데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연락 왔었지, 나한테. 순수 명예직으로 참, 그거 참, 어떻게 살릴 거라고 했던 게, 이런 구설 속에 되니까, 나도 상당히 원망스럽다고, 솔직히요. 그런 거 아니니까. 이달 초부터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한 검찰이 대구시 고위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수사 진행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시가 메디시티를 내세우며 의료 관광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성과도 꽤 낮다고 발표했는데 속 내용을 보면 겉보기와는 다른 면이 많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러시아에서 의사로 활동했다는 모리소바 페도라 씨는 피부암 치료를 위해 동산 의료원을 찾았습니다. 이 같은 대구 의료 관광객은 2010년 4,000명 수준에서 지난해는 9,000명을 넘었고 올해는 10,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입니다. 이런 통계만 놓고 보면 대구의 의료 관광이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헛수가 많습니다. 이 병원의 경우 외부적으로는 지난해 1,100명에 이르는 의료 관광객이 다녀갔지만 내부적으로 실제 의료 관광객으로 분류한 사람은 채 90명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000명은 한국에 있는 미군이거나 그들의 가족 아니면 영어학원 강사들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경향은 다른 대형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300명 중에 한 반 정도가 미군입니다. 실인원으로.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도 아직 미흡해 보완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관광이나 쇼핑 그리고 또 숙식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프라가 아직은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대한민국 의료특별시를 만들겠다는 대구시 포부에 걸맞게 이름뿐인 의료관광이 아니라 내실을 다지는 작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새해 첫 자비 나눔 행보로 영주댐 공사가 진행되는 내성천을 찾았습니다. 내성천 지키기 운동에 나선 지율 스님을 만나 종단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정윤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성천 지키기 운동에 나선 지율 스님의 거처는 영주댐 상류 제방에 마련된 텐트입니다. 올 연말 영주댐 담수를 앞두고
주민들이 떠나버린 마을엔 그저 메마른 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홀로 긴 싸움에 나선 지율 스님에게 조계종 총무원장이 힘을 보탰습니다. 경여금 1,000만 원을 전달하고 지율 스님이 추진하는 땅 한 평 사기 운동에도 동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조그맣게라도 한 1,000평 그 정도만이라도 스님들이 시작을 해주시면 분담해가지고 1,000평 준비할 테니까 나머지는 스님이 알아서 잘 하십시오. 조계종단 수뇌부가 동행한 행렬은 영주댐 하류 내성천으로 이어졌습니다. 강물을 따라 흐르던 모래는 거대한 영주댐에 가로막혔고 모래가 흐르지 못한 댐 주변은 거친 자갈밭으로 변했습니다. 금모래로 반짝이던 예천 보문 지역의 내성천도 모래 유실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 평가할 적에 댐 상류 수몰 지역만 합니까? 하류 쪽도 합니까? 하류 쪽도 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이 모래 수몰 지역보단 하류 쪽이 더 중요한데. 예. 모래 흐름이 끊어진 내성천은 머자나 자갈천으로 변할 테고 아이들이 새겨둔 글귀도 쓸려 없어질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켜내. 너희들이 지켜내야 돼. 알았어? 자승 스님의 이번 내성천 방문은 4대강 사업을 비판해온 종단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조계종단의 새로운 환경 정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승 스님은 모두가 끝난 일로 여기는 4대강 사업이 내성천에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을 흐렸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오전 영덕에서 바다오리 11마리가 폐사한 채 발견돼 조류 인플루엔자 간이 검사를 한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칠곡군 동명면 논에서 폐사한 흰뺨 검둥오리 1마리도 간이 검사 결과 AI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오늘 낮 12시쯤 구미 낙동강변에서 청둥오리 1마리와 고니 1마리가 죽은 채 발견돼 경상북도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오는 6월 4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들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성주군과 고령군에서 군수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을 알아봅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성주군은 김항곤 현 군수가 현직 프리미엄을 내세워 재선 도전 의지를 일찌감치 밝힌 상태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9월 명예퇴직한 이수열 전 주민복지실장이 출사표를 내고 주민들과 접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근화 전 성주군 의원은 기초자치단체는 공천이 없어져야 한다며 무소속으로 출마해 완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차례 성주군수 선거에서 낙마한 최성곤 계명대 체육대학 교수는 공천 폐지 여부를 지켜보며 저울질 중입니다. 고령군수 지방선거도 곽용환 현 군수가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뚜렷하게 내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도전에 낙마한 정재수 전 고령군 부군수는 정당 공천제 유지를 전제로 고령군수 출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재용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장도 고령군수 선거에 마음이 있지만 정당 공천제 폐지 여부를 지켜보며 새누리당 간판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성주군과 고령군은 현직 군수들이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정당 공천제 폐지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북 지역에서 재선 충병에 걸린 소나무가 당초 확인된 것보다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감염 속도가 빠른 건데 목표로 한 올 4월까지 100% 방제가 가능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불 진화 헬기가 고사목 운반에 출동했습니다. 훈증 처리된 무더기가 미관을 해치고 산불이 나면 불쏘시개가 될 수 있어 펠릿이나 톱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작년에는 주로 준비 단계, 조사를 하고 준비 단계라고 좀 보면 되기 때문에 아마 4월 말까지 방지하는 데는 큰 무리 없지 싶습니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북 최대 피해 지역인 포항의 감염목은 지난해 10만여 그루에서 조사가 확대되면서 20만 그루로 크게 늘었습니다. 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전염된 소나무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중도 많이 고사목으로 죽어가는데 감염목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4월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석 달여를 남짓. 현재 제거율은 30%에 머물러 과연 남은 기간 동안 감염목을 모두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잎이 푸르러 보여도 실상은 감염된 소나무가 부지기수입니다. 방제 작업이 감염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가 파라니까 살았다고 보시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80% 이상이 이미 제선충이 다 먹고 있습니다. 멀쩡해도요? 예. 산림당국은 2017년까지 제선충병 확산 속도를 현재 10%로 떨어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돼야 할지는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한 방과 후 학교 비리와 관련해 전교조 대구지부는 성명을 내고 학교장 교직원과 특수한 관계로 특혜를 받았거나 비리에 연루된 방과 후 학교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사업자 이름을 바꿔 운영을 계속하는 이른바 업체 세탁을 막을 엄격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과 후 학교의 비리가 계속되는 근본 원인으로 학교장 자격제로만 이루어진 승진 구조와 퇴직 교장들이 방과 후 학교 업체에 재취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를 지적하고 이른바 전관예우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북도가 경북형 산지 유통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농산물 마케팅을 대신 맡아서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과일 재배 농가들은 생산과 수확뿐 아니라 과일 선별과 포장, 마케팅부터 유통까지 도맡다 보니 2중 3중의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유통까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생산에 대한 부분에 전념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는 유통 창구를 단일화하는 공동 마케팅 조직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경북형 산지유통 시스템, 지역 농협과 농업법인, 연합사업단 등으로 구성된 공동 마케팅 조직이 농민들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와 마케팅 등을 맡아주는 겁니다. 올해 사과를 시작으로 오는 2017년까지 포도와 복숭아, 자두, 떫은 감 등 생산량 기준으로 전국 1위의 과일을 중심으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농협도 또 시군에도 같이 수출 전략을 다시 구상하는 겁니다. 사실 FTA 이제 수출 전선이 재정비되는 거죠. 수출 목표도 1억 달러로 잡고 앞으로 5년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과 공동 마케팅 지원 등의 500억 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합니다. 경북형 산지유통 시스템 추진 과정에서 공동 마케팅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보도한 육군 54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헌병, 감찰, 의무 등 5부 합동으로 육군본부 조사팀을 구성해 지난 19일 숨진 이모 훈련병을 진료한 해당 부대와 국군 대구병원 군의관들이 초기 대응을 제대로 했는지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해당 사건을 접수해 군부대와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구미갑 심학봉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국회의원직 유지가 확정됐습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오늘 심의위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 등이 만들어 운영한 인터넷 카페는 사조직으로 보기 힘들고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도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 MBC 시청자위원회는 오늘 신년 첫 회의를 열고 서광기 위원을 지난해에 이어 위원장으로 재선출하고 박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올해도 대구 MBC가 지역 시청자를 위한 유익하고 재밌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뮤지컬 창작 지망생과 뮤지컬 전문가들이 함께 만든 창작 뮤지컬 성과 발표회가 오늘 대구시 대명동 꿈꾸는 시어터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발표회에서는 기획을 맡은 이유리 딤프 집행위원장과 예술기획 성우 배성혁 대표, 뮤지컬 해븐 대표 박용호 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작 뮤지컬 11개 작품이 선보였습니다.
밤사이 창고와 가정집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대구시 북구 매천동의 한 건어물 창고에서 불이 나 샌드위치 패널 건물과 창고에 있던 건어물, 비품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9천만 원의 피해를 내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에는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의 가정집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노조 경주지회는 오늘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월성원전에서 일하는 7개 용역업체의 조합원 130명은 오는 28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지금까지 6차례 진행된 임금과 단체 협약 체결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파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월성원전은 청소와 시설 관리의 경우 정부의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지키고 있으며 임금도 동종업체에 비해 월등히 높은 데다 한수원은 이번 노사 문제에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서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여전히 법정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1.86%로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률 2.5%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금이 2억 9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